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열린복지 원장 박노정입니다. 제가 장기 요양보험 현장에 초창기부터 들어와서 지금 현재 한 15년, 2006년부터 사실 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 돌봄 사업부터 시작해서 2008년 장기요양 사업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15년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많이 가슴 아픈 효에에 관련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이기는 한데요. 저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정말 늙고 병들고 힘없는 이런 부모님들에 대한 그 마음, 이런 것들 100분의 1이라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을 보면 그래요. 정말 그 부모님의 마음을 10중에 하나라도 자식이 알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부모님은 8자식을 키웠는데 그 8자식이 부모님 한 분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80대 중반이세요. 대장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한 4번 하셨는데요. 수술이 실패를 해서 그 종양이 이제 결국은 피부 밖으로 나오시게 되죠. 그래서 그 하체에 특히 배꼽 아래에 이런 종양들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심하신 상태였고요. 이분은 배우자가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본인의 집에서 혼자서 생활을 하세요. 이분은 자녀들이 한 5분 정도 계시는데요. 다 해외에서 이렇게 굉장히 성공하셔서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돌봄을 의뢰하신 분은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이제 집사님이 저희 센터에 의뢰를 하셔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저희 센터에서 케어를 하게 된 분이죠. 요양보호사가 가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그 집에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일상도 챙겨드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어르신이 이제 말기 암이시잖아요. 인지가 있으십니다. 이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자녀들의 성공과 자녀들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녀들의 성공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화색이 돌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평생을 위해서 사셨는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마저도 오로지 자신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었어요. 참고로 이분의 그 경제와 관련해서 이분이 월세를 받는 것 같고 본인의 치료비와 일상 이런 경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고 계셨고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치열하게 살고 계시고 또한 본인의 삶에 열중해서 사시다 보니까 부모님의 고통이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참담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아요. 또 멀리 계시죠. 그러던 가운데 자녀 한 분이 이제 귀국을 하셨어요. 잠시. 예, 그래서 그 어머님 댁을 방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간호사가 일주일에 3번을 가서 이렇게 방문 간호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이제 침출물이 계속 나오니까 좀 냄새가 나죠. 그래서 방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자녀분이 밖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그 다음날 병원을 가는 날인데 오전에 병원을 가는 날인데 저희 서비스는 오후에 시작이 됩니다. 자기는 다음날 오전에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 센터에서 시간을 조정해서 병원을 가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결국 저희가 보호자가 해야 되는 일을 저희가 하게 됐죠. 네, 그것도 좋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셨고요. 늘 현기증이 있으셨고 약을 복용하시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저희가 복지 용구를 뭐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가 미끄럼 방지 양말이라든가 이동 변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저희가 어머님한테 안내를 드렸어요. 네,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곧 죽을 건데 뭐 하려고 돈을 써? 필요 없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자녀분들을 보면서 어머님한테 이런 게 사실 필요한데 예,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녀분이 어머니의 생각이니까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바로 지원을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어머니의 그런 그 생각은 뭐 아깝게 뭐 하려고 돈 써라는 생각이지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삶을 유지되는 한도까지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조처를 해드려야 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호자분이 생각이 조금 짧으시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 어머님은 이 자녀분들이 오시면 1시간도 안 돼서 또 2시간도 안 돼서 얘야 피곤한데 호텔에 가서 쉬어라 라고 얘기하면 자녀분들이 정말 뻘떡 일어나서 그냥 자기 묵는 호텔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실 때쯤에서 다시 방문을 하시죠. 내일 혹은 오늘 오후에 다시 출국을 한다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헤아렸으면 이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때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아침에 눈을 떠서 주무실 때까지 오로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러시는 분이었는데 아마 그 자녀분들이 그때는 잘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나중에 본인들이 또 늙고 병들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많이 좀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늙고 병든 부모님께서는 어쨌든 굉장히 외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돌아봐 드리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분의 감정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효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고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살아생전에 한 번 더 전화를 드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